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3월 1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 경마가 남성의 갬블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이제 남성들만 가시지만 요즘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마장을 가면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때 가보면 야, 선글라스 탁 끼고 그냥 뭐 멋진 그 청바지 탁 입고서 이렇게 오시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여성들이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기초적인 거를 가리키는 데가 있잖아. 그 마사에 보면은 초보자. 그렇지. 초보 경마 교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거기 보면은 맨 그 쌍쌍으로 오든지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그 경마를 어떻게 하고 배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또 배우고 있는 거를 또 가끔가다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경마 자체가 이제 레저 산업으로서 젊은 세대한테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기 실정인데, 그런 실정에 버금가서 마사에서도 이벤트라든지 어떤 젊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한동안은 이 극장을 가서 극장 프로를 보다 보면 한동안은 이 마사회가 굉장히 선전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그걸 극장을 몇 번 가보면 KRA에서 뭐 이래가지고 경마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전을 하는 거 맞는데, 요즘 또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감이 때문에 작년 다 폐지가. 그것도 그냥 사감이가 문제네. 사감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그 뭐야 배팅하는 걸 뭐라 그래, KRA 배팅 그걸 뭐라 그러지, KNH 배팅. 그것도 빨리 부활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경마 자체도 경마 팬을 위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행성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자꾸 이 경마 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바로 본격적인 일요경마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보님. 네, 오늘 일요경마는 자,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강자급으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마필들 편성은 많지가 않고요. 자, 접전에 대해서고 인기마들도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호 경주는 중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고요. 뭐 현장에서 어떻게 뭐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배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전도가 조금은 있는 1호 경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출전 수도 좀 많아 보이고 또 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일요경마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제대로 된 진검승부, 대승을 여건해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지 밥상을 차려놨을 때 한번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려놓은 밥상에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소극적인 그런 배팅 전략이라든지 예상을 한다는 건 조금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들이대가지고 한번 먹을 때 시원하게 먹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멋진 대승을 일궈내기 위해서 저희 팀이 최선의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이고요, 틀림없이 여기선 복병권 전략이 이변을 연출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제 복병권보다는 인기권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8 플라이 인디언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배당을 내면서 자, 입상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레이스에서도 다소 인기를 모았어요. 인기를 모았는데, 자, 1300을 뛰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힘이 덜 찬 모습이 역력한 그런 마필이 이제 1300을 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또 데뷔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문세영 기수 안장이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상대 마필들의 뭐 전력도 어느 정도 기복만 편성해서 뭐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직전 이상의 발걸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8 플라이 인디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보죠. 네, 저는 7번 로열 로베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죠. 네, 로열 로베는
데뷔전에서 완전히 바닥을 때려놨었던 말이었어요. 지난번에 약간의 좀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필이 좋으니까 바로 이제 능력 변화를 보이면서 경기력 변화에 성공을 했었던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록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17초 대 후반이었으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데뷔전에 그 바닥을 쳤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경기력 변화를 보이고 그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처럼 띄워줬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승군전에서도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는 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주로에 지난주부터 돌아왔죠. 이 원정일 기수의 9번 천수비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 기수가 제가 알기로는 취미가 그거래요. 그 뭐랬지? 카레 있어. 애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좀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9번 천수비전이란 마필은 제가 보는 경기에서 근강경주시 선행력은 어느 정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내는데 중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떠냐? 이 마필은 예전에 선행력도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 해봤어요. 선행력도 한 번은 끌어내봤고 근강경주에서는 취임력도 한번 끌어내봤고 그 교차점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조정 거친 9번 천수비전은 이번 경기 최선의 승부와 더불어 거리까지 줄어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오래간만에 들어온 원정일 기수의 1승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9번 천수비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저희 팀인 7번 노이알로베 자 여기에 8번 프라이 인디안 9번 천수비전 이상 3전을 언급을 드렸던 자 일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오늘은 좀 오전장부터 메인 UCC 승부처를 가져가겠다고 신동훈 의원이 칼을 갈고 자 일요제 2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 예, 나름대로 뭐 전력이 좀 있는 애들이 나와요. 사실 혼합 상군에서 이제 앞으로 좀 띄워줄 애들이 자 많이 출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뭐 초반부터 뭐 서둘러서 한번 UCC 메인 승부를 붙고 싶습니다. 이번 레이스. 일단은 뭐 축은 뭐 나와 있는 경주예요. 축은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얘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2군까지는 거의 뭐 수직 상승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마필이 또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 그리고 계속 착순을 오는 애들,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축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필의 확실한 능력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절대 강하게 붙을 수 없는 경주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들께 권해드려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UCC 메인급 승부 경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외곽의 13번 미스틱 우먼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력 변화에 좀 성공을 했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제 메리모스가 버티는 경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 못 잡은 것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단지 이거는 좀 시동이 늦게 걸렸던 느낌이 있어요. 시동이 좀 늦게 걸린. 그러니까 제대로 시동 걸어서 말을 타준다면은 상당히 스피드 자체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이지만 이번 레이스가 좀 능력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능력차가 많이 나는 경주도 아니고 생각보다 좀 거품형 마필들도 있어 보이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13번 미스틱 우먼의 경기력 변화를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어떤 마필을 소개할 때 보면은 다른 팀보다 과장된 언어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미사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마필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게 저희 팀의 또 어느 정도 그건데 저는 이 6번 우라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데뷔 후 데뷔전 빼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해봤고 이제 남은 건 뭐냐? 때리는 거밖에 없어요. 체중도 이제 자스트로 빼갖고 나왔어. 지난번 경주시에. 그러니까 주행 검사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체중으로 자스트로 빼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그 조건을 갖춘 거지. 조건을 갖춰서 최종적으로 신영철 기수가 한번 마지막으로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우라미 이번 경주시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요 경마는 이제 오전장부터 신동훈 의원이 한번 칼을 갈고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나온 경주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마필 능력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배팅골의 출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자, 또 신동원 의원이 이번 경주 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을 중배당 단통으로 승부를 해본다고 하니까 자, 오전장 신동원 의원의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이경주 신동원 의원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는 또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자,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던 마필입니다. 외곽에 이제 11번 스토미오크라는 마필. 지난번 인기 3위권이었고 거의 뭐 대길이었어요. 그만큼 43주가 인기마라든가 이제 저배당 승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마방인데 스토미오크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승부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에 대한 기대치를 반증한다 생각이 됩니다. 스토미오크란 마필이 그 전 썸씽 스페셜이 뛰었던 경주도 좋은 구미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스토미오크 자체가 이제 지난번 처음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계속해서 경주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말이고 또 자기 맞벌이를 계속 해줘야 되는 말이라서 뭐 외곽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주도 현군에서는 스토미오크는 자, 충막감으로 좀 봐주고 싶은 경주 편성이고요. 자, 47조 마방에서 이제 용왕포스라는 시네마가 출전하는데 출전일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제 체중 관리를 하고 나오느냐 그 점이 관건인 것인데 신마치고는 준비도 상당히 강하게 해놓은 모습이었고 주행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여유가 있어요. 마체도 잘 잡혀져 있는 모습이고 해서 8번 용왕포스는 데뷔 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미오크의 8번 용왕포스 자 바로 원틀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는 말이 4번 오대산이라는 마필입니다. 오대산 자 지난 레이스도 역시나 뭐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착승밖에 못했는데 약간의 뭐 진로 막힘도 있었어요. 자 당시 이제 무하기 3착을 했지만 뭐 그게 아니었다면 3차까지는 충분히 했을 경주력으로 보여져서 4번 오대산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경주로 자 요 세 마필로만 좀 압축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스토미오크를 축으로 자 8번 용왕포스에 자 한방 막건을 추천드리고 11번 4번 막건만 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뭐 언급이 안 된 마필인데요. 바로 이 9번 락슈미입니다. 자, 락슈미는 이 힌두교 여신 이름이죠. 자, 우리가 인도에서 알면 아마 이거 고소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말 이름을 뭐 예수라고 짓지 않듯이 자, 이런 말 이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피해야 되는 말 이름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박태준 기수가 토요일에도 오조 우창구 마방의 마필을 타죠. 자, 메이비라는 마필을 기승을 하고 얘가 이제 굉장히 느린 말입니다. 자, 느린 말인데 좀 1000m에 나왔다라는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은 스토미오크가 선행을 가서 버틴다 하더라도 추입이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9번 락슈미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2번 챔피언 콘셉트라는 마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초반 발주와 더불어 선행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기본적인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교시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과거 이제 아리랑 챔피언이라는 건 16조 말이었나? 그게 뭐 그 마필의 이 모마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챔피언 컨셉트는 요번 교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챔피언 컨셉이랑 9번 락슈미 정도가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팔려주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챔피언 컨셉트는 지난번 선두력을 상당히 보여준 말이었는데 이 약간의 지금 사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었죠. 초반에도 좀 보였고 마지막에도 이제 내측 사행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고 힘이 아마 좀 덜 찼기 때문에 그랬던 거 좀 같고요. 더불어서 이번에는 이 준비 자체가 지난번보다도 좀 못해요. 차주 예정을 하다가 좀 나온 모습이어서 이번 챌린저 컨셉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레이스를 사행한 데뷔전 이후로 준비 자체가 좀 더 강해지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9번 락슈미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스피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었는데 지난 레이스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뚝심까지 그런데 제가 뚝심마로서는 4번 오대산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락슈미라든가 오대산 이런 마필들이 마지막에 좀 힘을 쓸 것인데
지난번 방해까지도 있었던 오대산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네, 자 3경주 자 손석변위원의 추천 경주는 11번 스토미 호크를 축으로 놓고 신마인 8번 용왕포스를 11번 8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에 11번 스토미 호크를 놓고 4번 오대산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한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는 고만고만한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경주다.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제 직전에 뭐 선전을 했다라면 선전을 한 것이고 또 기대를 하셨던 분은 또 실망을 하셨던 그런 마필인데 바로 6 문학의 강자입니다. 자, 심성태 기수가 이제 조교사를 준비하는 기수라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13조에서는 아주 좋은 승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직전에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 플로리다의 별이 인기 많아서 선전을 하는 바람에 3위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이제 빠른 편성 자체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레볼루션 포드 정도가 빠르게 끌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반 선임력은 6번 문학의 강자가 좀 앞서 있지 않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안쪽에 이제 3번 해크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기수가 53조 기승을 해서 거의 뭐 실수 없이 인기마 승부를 좀 해주었던 모습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자, 해크먼도 지난번 레이스에서 선전을 해주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 전에 이상하게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다시 나아지는 탄력으로 예전에 이제 레볼루션 포즈에게 졌어요. 전적 경주시 때는. 자, 지난 레이스에는 다시 자기 경주력을 살려냈고 또 뭐 안쪽에서 또 한 번의 빠른 스타트와 함께 최선의 경주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3번 해크먼의 경주력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기 1위가 2번 레볼루션 포즈가 팔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사나이가 팔리는 거야? 2번이 더 팔려야 되겠죠. 2번이 더 팔리겠죠? 봤을 때. 그렇지? 그러면 2번은 일단 뭐 팔린다니까 놔두고 5번 진짜 사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그 우리 흔한 얘기로 얘기해서 허풍만 떨다가 데뷔 전부터 맨날 인기 보고 허풍만 떨다가 지난번 경주시에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약평성 만나서 2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 자체가 왠지 모르게 조금 꺼구적거린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시원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앞을 좀 늦게 가져가면 딜에도 시원하게 나오던가 앞을 좀 빨리 가져가서 뒤가 좀 죽는다던가 이런 면이 있는데 그냥 앞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밋밋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뛰다가 좀 걸음발 없는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입상을 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그게 어떤 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먹어본 놈이 이제 계속 먹는다고 입상을 해본 놈이 또 입상을 한다고 5번 이 진짜 사나이는 지난번 입상 자체가 굉장히 뭐 마방 측면으로 보나 뭐 말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금부터 이제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가 좀 더 나은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5번 진짜 사나이라는 마필 한 번 더 연투 가능성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3번 해크먼 5번 진짜 사나이 6번 문학의 강자 이상 3조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레볼루션 도전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인기마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 5경주는 이제 육군 경주죠. 이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번에 누가 할 차례죠? 이번에 손석범 네, 저는 이 6번 메리 잉글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이 메리 잉글란이 지난번 순발력도 좀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좀 기대는 모습을 가져가지고 추진 자체도 좀 약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전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두밖에 출전하지 않는 경주이고 더불어서 거리도 좀 줄어들었고요. 메리 잉글란이 지난번 보였던 약점은 이제 직선에서 약간의 기댔던 그러한 모습인데 거리도 줄면서 편성도 약해져 있으니까 그러한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편성은 분명히 이번 경주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메리 잉글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얼마만큼 자리를 편안하게 잡고 가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인데 충분히 뭐 자리를 잡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데뷔전을 치르는 이제 3위대한 전설 얘를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김초록 기수 34조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아주 성실한 기수로 또 알려져 있는데
우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주행 검사 때 채찍을 맞았단 말이에요. 채찍을 맞았는데 맞은 만큼 나가줬어요. 마필이 맞은 만큼 발걸음이 나와줬다. 채찍을 맞았는데도 발걸음이 안 나왔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약간은 좀 외곽으로 삐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얘는 지금 3살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2세마가 아니고 3세마입니다. 힘이 덜 찼다라기보다는 주행에 있어서 다소 불안한 면모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 자체가 뭐 화이트 삭스 얘 한 마리 빼놓고는 아직까지 능력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기본 마패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기습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서 3 위대한 전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배당판이 열리면 화이트 삭스가 팔리던지 최고 여신이 좀 팔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가을 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가을 편지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편성 자체가 느리다는 겁니다.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앞발임에도 불구하고 발발이 그런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면 전혀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나마도 종반 탄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인데 지난번 이전째 역시도 제가 보기엔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만 재본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 때도 승부 안 했고 이전째도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만 재봤고 그 요번 경주가 어차피 느린 편성이라면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냥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만 몰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뚝심 측면에선 2번 가을 편지가 제일 나니까 요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을 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경주는 저희 팀에 얘기를 드렸던 말이 2번 가을 편지, 자 6번 메리잉그란, 자 여기에 7번 화이트 삭스 얘기했나? 3번 얘기. 3번 얘기했지. 3번 위대한 위대한 전설. 요 10마까지 얘기를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5경주도 출주도 수는 적지만 은근히 또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요거 강타의 추천 경주인데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코리아 레이스에서 할 때 난상 토론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 난상 토론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팬이 뭐라고 썼냐면 난상 토론을 하니까 자기 색깔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강타 혼자 주접한다고 얘기가 그런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난상 토론을 저희가 좀 이제 좀 자제를 할까 해요. 왜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싫어하는 분이 일단 글을 올려줬으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서 일단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난상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난상 토론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꾸려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퍼펙트 특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작년이었나? 박태종 교수가 프리 교수로 활동할 때 당시에 이 전동현 교수가 38조의 말을 타면은 완전히 배당을 함성질중간 그때부터 그 이계가였나? 뭐 어쨌든 배당을 했던 이 전동현 교수가 많이 터뜨렸어 그때 당시에. 근데 거의 뭐 38조의 일반급 마필들이나 하이급 마필들은 요즘 전동현 교수가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잘 탑니다. 지난번 1400에 첫 출전을 해서 앞뒤가 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유한 놈이다. 자, 이렇게 인정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죠. 1번 퍼펙트 특급.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대천명입니다. 자, 생각보다 이 밤남성 마주의 마필들이 의외로 고가에는 고가에 팔렸는데 실전에서 입상률은 그렇게 아주 빼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를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 이번 대천명은 뭐 입선성에선 선취인전 모두 다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이 8번 구만성이란 마필입니다. 이 구자선 마주는 원래 36조에 갖고 있는 뭐 기라성이라든지 이런 그 마필을 보유하고 있는 마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2번 대천명과 8번 구만성은 이 양동작전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에 멋진 뚝심을 보여준 8번 구만석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한 번 더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8번 구만석까지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1번 퍼펙트 특급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2번 대천명적으로 한방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에 8번 구만석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뭐 추천을 해주신 마필 중에서 8, 9만석을 좀 가장 세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정황 뭐 이게 뭐 수사는 아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정선 기수가 타고도 입상을 했다라는 점, 직전에 이정선 기수가 또 타고 1300에서도 연투를 때렸다는 점. 자, 이런 정황 증거를 봤을 때 구만석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승분전에 신형철 기수가 기생을 한 상황에서 국산 5군과 6군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가장 좀 안정감을 주는 느낌으로서 저는 8, 9만석 쪽을 좀 세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번 대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퍼펙트 특급이 능력상으로 보여준 거는 가장 좋은데 이게 좀 주기가 길어졌죠. 이제 원래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인데 주기가 좀 길어졌고 조금은 좀 그래서 뒤늦게 올라올 여지도 있다. 그렇게 이 퍼펙트 특급 같은 게 좀 뒤늦게 올라와서 안 되는 경주가 됐을 때는 앞에 나가는 말이 버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천명 같은 말이 이번에는 모처럼의 선행력까지도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고 지난번도 입상을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대천명 자체는 계속해서 이 말을 가지고 뭐 계속 마방에서 준비하는 모습이나 뭐 경주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만큼의 기대치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행 승부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경주라고 보일 수 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가장 좀 좋게 보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번 경기는 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죠. 강태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1번 퍼펙트 특급을 축으로 놓고 2번 대천명 쪽에 한방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8번 구만석 정도만 뭐 양방으로 받치면 뭐 두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한 거니까 8번 놓고 1, 2 정도 양방으로 받치는 전략으로 임하에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7경주는 어느 정도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복형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또 혼전 가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자, 이번엔 선석권이요. 예, 저는 3번 풀메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력이 좋은 말이 이제 안쪽에 스핀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이제 문수영 기수가 기승을 해오면서 보면은 이 말을 가지고 꼭 서행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승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게이트라 하더라도 빠른 말이 나오면 선행을 쉽게 좀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3번 풀메이드의 선행이 간만에 또 먹혀가는 경주가 되면은 줄어든 1400에서의 버티기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메이드는 의외로 지금 현군에서 오랫동안 고전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를 맞이해서는 상당히 강한 승부지를 기대해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두권 나서줄 수 있는 전력인데요. 바로 이 6번 대성여제입니다. 자, 스피너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11월 달에 잘려들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스피너업이 이제 선행을 못 가면 뭐 풀메이드나 대성여제 쪽에서 한 마리가 선행을 튀어나갈 것인데 대성여제가 작년 11월 경주를 보면은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하늘의 여왕, 첩경, 에이스 볼터. 자, 이런 애들 자체가 그 당시 국산 사권에서는 중상위권 강자급이었습니다. 승분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지구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성 기수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3월 달부터. 기승 기수의 이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마칠 인사문이가 경마인데 거의 뭐 앞에 가는 마필 가지고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을 가야 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6번 대성여제 선두권 승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주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일단 뭐 마필이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도 예림이 같은 마필도 휴양 이전의 능력이면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저는 이 2번 파인스트롱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세마가 된 마필입니다. 7세가. 그 공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예전에 보면은 거의 그 센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앞에 추진력이 좀 부진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마필이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약 1년 가까이 쉬고 나왔어요. 1년 가까이 쉬고 나왔는데 마필 자체가 보니까 지난번 경주 때는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이전 경주 시에는 그래도 종마 뚝심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1800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럼 왜 이번 경주에 이번 파인스트롱을 넣어놨냐면 1번 스피업도 공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9번 노던 스마트도 거의 뭐 기복형 마필이라고 보면 되고 대성여자도 마찬가지고 3번 풀메이드도 그렇고 선행 경합도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제가 보기에 아예 그냥 아주 그냥 999도 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댈도 않는 말들이 날라 들어오는데 그 주인공이 저는 이번 파인스트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7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경주라고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7경주는 지금 현재 2번 파인스트롱을 얘기했고요. 3번 풀메이드를 얘기했고요. 6번 대성여제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8경주인데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1호 경마 자,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제 8경주가 UCC 메인급 승부인데 자, 지난번 입상을 하면서 전력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기권으로 자, 팔려주는 경주가 되겠죠. 또 반면에 입상을 못했던 말들도 같이 경주를 뛰었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입상권 마필들에게만 인기가 좀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입상했다 해서 지금 경주에서 무조건 또 된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소 좀 기복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라 생각을 하고 저는 철저하게 숨겨놨었던 자, 보병급 마필을 갖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인기마가 팔리더라도 제가 보는 관리마 보병마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 어떤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탔습니다. 자, 승부지가 읽혔었던 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번 경주가 될 것이니까 자, 직전 이상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더불어서 배당권 마필을 갖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인기권 전력이 되겠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3 롱롱 강호 자 15전 동안 2착 2번이 있는 말이에요. 자, 버드스톤 자마죠. 자, 벨몬트 스테이크를 우승을 했었던 자, 나름대로 착순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바닥에 있다가 이제 한 번 때렸던 마필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에 이제 배롱이한테 깨졌는데 배롱이는 지금 이정선 기수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써 마이너스 30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롱롱강호의 최근 경주력, 문학맨이라든가 스마트인 문학 요런 애들하고 뛰었던 경주력이라면은 이번에 또 최범영 기수까지 기승할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최근에 완전히 조시가 났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인기권 전력입니다. 바로 이 6번 그랜드 라이더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을 선행형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를 1승했지만 선행이면 금상첨화지만 따라가는 경주력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한 4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병력만 뒤따르지 않고 꾸준한 성장만 해준다면 상위군까지도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만큼 잠재력을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 6번 그랜드 나이너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8경주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지만 이들 마필들보다 더 강하게 보는 손석번 위원의 보병마, 관리마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놓고 자 실질적인 능력만을 공략해서 이 배당 중배당까지도 무난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고 하니까 한번 손석변 위원에게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소신 배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8경주 손석변 위원의 메인 승부처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9경주는 뭐 팔리는 마필이 5번 메가쓰나미 정도가 팔릴 것 같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어떤지 신도군이요. 예, 저는 좀 복병권 마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휴양이에요. 장기 휴양인데 이 7번 머니토크. 우선 20조 배대선 마방은 휴양마 입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휴양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휴양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인기마로 팔려왔다라는 겁니다. 3번 연속 인기마로 팔리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양에 들어갔다 왔는데 휴양에 들어갔다 온 마필치고는 상당히 좋은 훈련 패턴, 강도 높은 조교 패턴으로서 준비를 하고 나와 있고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과거 실력의 80% 정도만 뽑아낸다 하더라도 7번 머니토크의 선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이 좀 나온다면은 저는 외곽의 10번 이 댄싱 플리트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선이 좀 밋밋해지거나 또 레이스가 좀 느려지거나 자 그런 경주에서는 분명 사고를 한번 칠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완전한 바닥 전개였어요. 그 정도 바닥 전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은 몇 안 되죠. 자 댄싱 플리트란 마필 이번에는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기수도 교체가 되는 부분이 저는 또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편성상으로 팔려줘야 될 마필들이 보이는 경주지만 다소 좀 기복을 갖고 있는 말들이 나오는 레이스니까 이변을 줄 수 있는 전력이라면 저는 10번 자 댄싱 플리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두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마필 보편권 전력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저는 대가리 마필을 추천을 드려야죠. 5번 메가스남입니다.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1700이라 선입견을 가지면 선행마들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선행마가 없는 곡선을 그리는 경주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5번 메가스나미는 이 편성에서 그냥 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메가스나미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두 위원들이 추천을 했던 말이 뭐냐 7번 머니토크라는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과 자 근간 두 번에 부진했던 10번 댄싱 브리트를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5번 7번 5번 10번 뭐 5, 7, 10 뭐 이런 세 마리의 조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경주는 한번 저희들이 추천마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작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처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번 붙어보죠. 요번 경주 역시도 평창 제일이 레이스를 끄는 경주니까 선두권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판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문제는 이 뚝심마들의 전력이 다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야전산의 구도 그렇지 뉴엔드 베스트도 그렇지 뭐 2번 썬베스트도 그렇지 앱솔루트도 그렇지 본라이징도 그렇지 다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누가 가장 강하냐를 두 마리를 뽑아서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요 경주에 실질적인 능력마가 버티고 있다. 자, 고 마필로 강력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중배당 단통 승부처. 자, 1호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능력 차가 크지 않은 경주면은 분명하고요. 선행마도 딱히 없는 경주라 하겠습니다. 이 선행을 가는 마필이 의외로 쉽게 레이스를 풀면은 그대로 꼽을 가능성도 있는 경주라 자,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필이 튀어나갈지 좀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 좀 나왔을 것도 같은데 보다 안정적인 말을 하나 본다면 저는 2번 썬베스트라는 마필을 좀 보고 싶네요. 자, 썬베스트는 여기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기복입니다. 다만 썬베스트는 지금 컨디션이 조금은 안 좋아서 경주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말들이 능력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썬베스트 자체가 나빴던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썬베스트 자체는 이번에 좀 더 나은 컨디션과 그렇다면 더 나은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안정적인 경주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이번 썬베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배당권에서 배당을 뭐 터뜨렸던 전력이 있어요. 바로 이 6본 라이징. 자, 1900m 레이스고요. 물론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전력들은 뭐 눈에 보입니다. 다 인기권이 전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본라이징이 배당을 터뜨렸던 1월 7일 경주가 다링비전이 입상을 했었던 경주예요. 다링비전. 예상대로 입상을 했는데 뒤에서 터졌죠. 뒤에서 터졌는데 직전 레이스 자체 인기 5위권까지 부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잘 나왔습니다만 중반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진이 좀 미적미적하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 들고 별정 경주에 다시 김종중 기수가 탔기 때문에 51까지 핸디가 다시 빠져있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직전에 체중이 다소 감소하면서 예전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김종중 기수의 감량이 좀 살려준다라면 6번 본라이징 다시 한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호제 10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 제대로 된 승부 타이밍에 걸린 이두를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본다. 자, 요 경주만큼은 강타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저희들의 이제 메인 승부처가 다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장에 신동훈 의원이 2경주를 책임지고요. 중반부에 손석본 의원이 이제 8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강타가 이제 마지막으로 1호제 10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 3개 경주의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호제 11경주가 남았는데 이번 1호제 11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메인 승부처럼 이제 오전장에 가져보다 보니까 마지막 경주로 이제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은 이번 레이스도 이제 좋은 말은 없어요. 자, 국산 오군에 좋은 말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더 밥벌이 해줄 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8번 골든하트입니다. 골든하트는 데뷔전에서 올축으로 팔리고 빠졌던 마필이죠. 자, 부마 자체가 조금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아처시트 술로 잠하기 때문에 크게 뜰 말은 아니에요. 국산 4번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뭐 골든하트 뒷심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충막감으로써 손색이 없지 않냐 이렇게 저는 한번 판단을 내려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 방으로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가 다소 실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7번 터프런입니다. 터프런이 강축으로 팔리고 빠지고 인기마로 팔리고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전에 국산 4권에 점핑 출주를 했어요. 왜 이런 작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모족 회사는 이 마필이 적정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점핑이 됐건 뭐가 됐건 그 거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1700에서 계속 3연속 실패를 보고 1400을 지금 나왔어요. 입상을 해서 1400을 나왔다라면은 자 터프런 자 이번에 원털 막권으로서 충분히 값어치는 있지 않겠냐라고 자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기습적으로 좀 노리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만 메이드 캠프입니다. 자 메이드 캠프가 1000m에서 한 번밖에 입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스피드가 나아지면서 특히 직전 레이스 최근 중에 가장 좋은 스피드를 보였다라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자 6번만 메이드 캠프도 이를 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자 8번 골든하트를 축으로 7번 터프런 쪽에 주력 막권 6번 메이드 캠프의 배당 막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골든하트나 터프런이나 다 좋게 보는 입장이고 이제 메이드 캠프라는 마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입장이 될 거예요. 저는 2번 에코루프스트라는 마필을 좀 승군전이지만 아마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가 될 것인데 저는 솔직히 지난번 에코루프스트라는 마필을 세게 보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틀린 경주였습니다. 왜냐면 그 전 경주에서도 선행을 가서 그다지 뭐 견제가 없었는데도 섰거든요. 단지 거리가 줄어들어서 지난번 버텼다고 보기에는 에코루프스타의 주행 자세나 경주 뛰는 모습이 그전과는 너무나도 좀 확연히 달랐고 우승까지 차지했던 경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루프스타란 말이 그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필의 경주력 변화다. 또 걸음이 늘고 힘이 찼다. 이런 쪽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가는 경주가 됐을 때는
1400에서도 그때처럼 그냥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선행을 가면은 버텨낼 수 있는 여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에코루프스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3번 트릭 오브리아라는 마필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 이 마필은 그 이제 선입으로 뛰었던 마필이죠. 선입으로 뛰었는데 근강경 유시에는 선입이 안 되는 편성을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못 끌어내는데 이번 경기는 어차피 7번 터프론이 선행을 가던 뭐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3번 트리고브리아는 2, 3번 매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개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3번 트릭 오브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에코루프스타 자 직전에 놀라운 자 경주력 향상을 보였던 마필인데 선행을 갔죠. 자 문세영, 김혜선 자 이런 선행을 갈 수 있는 기수들이 나와 있고 부민호 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코스는 좋습니다만은 선행을 가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세영, 김혜선 기수의 최근에 선행을 끌어내는 모습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부민호 기수의 기승술로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3번 트리고브리아 자 모마가 오델리아죠. 자 오델리아는 지금은 조교사가 된 이순영 기수가 처음으로 입상을 했다가 강착을 당했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두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하나 기수 또 김기비 기수 태우면서 가능성만 타진하다 문세영이 탔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자 부담 중량이 다시 54kg으로 늘어났고, 역시 안쪽에 있는 이번 에코루프스타와의 경합이 예상이 되는 만큼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메이드 캠프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1경주 신동원 의원의 추천 경주는 자 이 8번 골드나트를 축으로 놓고 7번 터프런에 8번 7번 한 방으로 승부하고요. 자 여기 이제 복병권 전략인 6번 메이드 캠프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11개 경주를 다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1호 경마를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조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으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고 1호 경마 조금 삼삼합니다. 먹을 게 있는데 잔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풀어보면 1호 경마는 좀 돈이 좀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도 아까 이제 제가 토요 경마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기에 조심하시라는 말씀. 이게 요즘은 조금만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감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 여러분들 꼭 대회에서 가시길 기대하며 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